안녕. 네, 무끄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밥은 먹었어? 제가 오늘 원래는 집에서 얌전히 쉬다가 방송을 하고 마카롱을 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미션을 던져주더라고. 나가서 뭐 좀 사오라고.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런 거게. 그리고 체력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더를 넣어가지고 나 그거 갔다 온다고 잠깐 네, 약간 애를 좀 태웠고요. 땡. 아와 아와 뭐지? 안면마비 다시 올라 그러나? 아무튼 네 그렇고요. 아니 그 왼쪽 볼따구가 저려서 왼쪽 볼따구랑 입술이 좀 저려가지고 뭐지 시즌이라고 안면마비 또 올라 그러나 약간 그러고 있어요. 괜찮겠죠? 아마 괜찮을 거야. 그렇고요. 엄마가 미역국 사오라 그래가지고 미역국 사러 갔다 왔는데 야 미역국집에 새알 미역국 팔더라. 나 새알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팥죽은 안 먹는데 이제 팥을 어떻게 잘 걷어낸 새알은 먹을 정도로 새알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나 다음에 여기에 새알 미역국 먹으러 와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모 또 왜? 누가 괴롭혔어요?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날 괴롭혔다는데 당신이 뭘 할 수 있지? 대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이구야. 어쩔 수 없죠 그럼. 탈룰라 시키기. 강제 탈룰라. 농담이고요. 환절기가요. 만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환절기만 되면은 온 얼굴에 바이러스가 돌아. 온 얼굴에 염증이랑 바이러스가 막 돌아서요.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엔 이제 면역력으로 버티는데 특정 기간이 되면은 못 버텨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특정 기간이 있어. 그래서 그 특정 기간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제가 지금 그 특정 기간에 돌입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고요. 내일 되면 더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네 운동을 하시죠. 놀랍게도 어제 하고 잤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가 운동이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잤는데 그 운동을 해도 똑같아 이 기간에는. 운동을 해도 이 시즌엔 똑같아 근데 님들아. 숨쉬기 운동은 인정 안 해드릴 건데 평범하게 뱃살 운동 있어요. 평범하게 배근육 운동을 좀 했고요. 스트레칭 좀 하고 그랬어. 근데 이 시즌에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랑 상관없이 아파 그냥. 아플 수밖에 없어 이 시즌은. 항상 아팠어. 그래서 이제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30분 짤뱅을 하고 갈 예정이고요. 허약하냐? 허약하긴 해. 부정은 안 할게. 허약하긴 해 내가 좀. 제가 좀 허약하긴 합니다. 옛날부터 좀 종합병원이긴 했어. 자랑은 아닌데 자랑은 아닌데 옛날부터 종합병원이긴 했어요. 그 귀에 고름차 귀에 고름차 본 적 있으십니까? 나 귀에서 무슨 물 나와가지고 이게 웬 물이지? 귀에 물 들어갔었나 하면서 이제 휴지로 귀 막고 있다가 네, 우리 학교가 안 보내줬거든? 학교 밖으로. 그러니까 나가려면은 외출증을 끊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조퇴증이나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습이 12시까지거든 우리. 야자가 밤 12시까지였고 그다음에 귀가하는 그러니까 기숙사 사는 애들은 12시까지고 귀가하는 애들은 11시까지인데 중간에 이제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려 그러면 외출증 같은 걸 끊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외출증을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외출증 못 끊게 압박을 넣었었어요.
학생들한테도 압박 넣고 담임들한테도 압박 넣어가지고 애들 뭐 아프거나 그래도 진짜 얘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양호쌤의 증언이 없는 이상 그 병원을 못 가게 막을 정도로 외출증을 못 끊게, 진짜 외출증 조퇴증 이런 거 잘 못 끊게 했었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보내주는 게 이제 매주 수요일에 애들 학원 간다고, 애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아무튼 수요일 날에 학원 간다고 보내주는 게 다였어요. 딱 그거 하루? 그래서 수요일 날 딱 하루가 그 외출증을 유일하게 잘 끊어주는 날이거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귀가 이상해진 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기숙사생이었거든요, 그때. 그때 당시에 기숙사생이었어가지고 자그마치 한 5일? 3일? 최소 3일, 최대 5일 그렇게 버틴 거지. 그렇게 버티고 귀에서 자꾸 물이 나오니까 이제 귀에다가 휴지 꽂고 그랬었거든요. 귀에다가 휴지 꽂아놓고 그랬었는데 수요일날 이제 외출증 끊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그래가지고 귀에 있는 물 그 기계로 빨아내고 항생제 맞고 그랬었어요. 충농증이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귀에서 진물인가? 몰라. 아무튼 되게 좀 미묘한 냄새 나는 물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귀에 고름 차가지고 나온 적은 있었다. 약간 귀 밖에 말고 귀 속에. 그래 본 적은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대 끊어진 거? 체육 시간에 겨울에 농구한다고 뛰다가 접질러가지고 인대 좀 늘어나고 그 뒤에 무슨 대회 준비한다고 하다가 잘못해갖고 인대 늘어나고. 참고로 인대 늘어나는 데는요, 비 오거나 춥거나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맨날 비 오고 축구할 때마다 보건쌤한테 찾아가가지고 쌤 파스 좀 그러면은 쌤 맨날 할매가 그랬거든요. 그랬었어. 내가 쌤한테 가가지고 파스 뿌리고 아 쌤 근데 아픈데 어떡해요 하면서 아니 옛날에 인대 늘려 무슨 1학년 때 인대 늘려 먹었는데 아픈 걸 어떡해요 하면서 보건쌤이랑 좀 친했어요. 그래서 보건실을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야는 허약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거든.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 저를 보면은 애들이 다 놀라워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좀비꼴로 다녔거든. 고등학교 때 진짜 좀비였거든. 애들이 맨날 나한테 좀비야 그랬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편한 게 뭐냐면 앞에서 좀비꼴로 있어도 애들이 그러려니 해. 고등학교 때 이미 얘는 좀비구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본인들 앞에서 겁나 이제 밝게 텐션 올리고 막 와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무리를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라는 걸 애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무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체력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와 하면서 할 그 대인관계적 체력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체력이 없는 거야. 사회적 체력이. 그러니까 육체 자체의 체력은 괜찮은데 사람들이랑 뭔가 교류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있는 그 체력 있죠. 약간 이 성향의 무언가, 그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성향의 무언가가 다 다르면 애가 다시 좀비가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거든? 괜찮냐 그러거든? 아프냐 그러고 막 졸립냐 그러고 또 뭐 있냐? 아무튼 되게 걱정을 많이 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 애들은 그래 네가 그럴 때가 됐지 하면서 입에다 그냥 먹을 거 물려줘. 입에다 막 먹을 거 물려주고 자자 충전하면서 입에다가 그 단 거 물려주고 막. 그래서 약간 그러고 삽니다. 약간 단 거 먹으면 급속 충전되고 막 그런 거라
대학교 친구들한테 뭔가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사회생활 느낌. 대학교는 리얼 사회생활이었어요. 나 대학교 친구 없어. 나 대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야, 대학교는 그냥 말 그대로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조별과제 하면은 이제 조별과제 하겠다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뭔가 이제 과제 같은 거 하는데 합동과제 같은 거 해야 되면은 또 그거 한다고 또 사회생활 하는 거고. 술 마시고 잘 놀다가 결국 연락 안 하게 되고. 그건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친구가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아는 척을 하면 왠지 모르게 아는 척을 안 해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생활이구나라고 그런 걸 약간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적 관계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죠,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간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대학교가. 군대를 가시면 친구가 좀 생김. 전우 아닙니까? 군대에서 생기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전우 아닙니까? 사선을 같이 넘어온 전우? 거기는 진짜 야, 혹독한 환경에서 서로를 유지하면서 버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 아니냐? 나 옛날에 친구 건너가지고 알게 된 어떤 남성 선배분이 친구 건너갖고 알게 된 남성 선배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 뭐지? 남중 남고 군대 코스면은 약간 남자들끼리의 무언가가 튀어난다 그랬어, 나한테. 약간 그 남자들끼리의 그 섹슈얼한 무언가가 피어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못나게 생활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많이들 연락하게 돼? 맞죠? 그래요? 나 그 얘기 처음 듣고 진짜 개충격 먹었었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동인 쪽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긴 하거든, 솔직히. 동인 쪽 가면은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 군대에 있는 남성분들끼리 BL 찍고 약간 남중 남고에서 브로맨스 찍고 약간 이런 거 있기는 있는데, 동인이 뭐냐고?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였어? 동인이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들의 창작마당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그게 아마 제일 맞을 거야. 오타쿠들의 창작마당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성 작가들이 보통 이제 BL 같은 거 쓸 때 그런 설정 좀 많이 쓰긴 하거든. 군대에서 피어난 브로맨스나 아니면은 그 뭐지?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남중 남고 코스 같이 밟고 나와서 생겨난 브로맨스나 그런 거를 소재로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맛있긴 해.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쓰는데, 나는 이제 철저히 2D와 3D를 구분하자는 파라서 저는 이제 그냥 환상은 환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파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쿠 판에서 아무리 내가 이런 남자가 좋아 또는 뭐 이런 스타일이 좋아라고 해도 그게 현실이랑 동일시되진 않아요. 현실에서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이랑 2D판에서 좋아하는 남성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거든, 나는. 약간 똑같나? 비슷한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상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취향 자체는 비슷할 수도 있어. 취향 자체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2D에서 아무리 2D에서 내가 나는 악역이 좋아, 나는 이제 나쁜 남자가 좋아, 아무리 그래도 현실에서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알지? 그런 느낌으로 나 확실하게 선이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부수는 발언이었던 거야, 나한텐 그게.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는 아카자가 운이 되라 그러면 운이 된대요? 근데
아니 근데 뭐 오타쿠적 상상이잖아요. 그 정도는 허용해줘. 오타쿠적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오타쿠적 상상은 오타쿠적 상상인 거고 실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아카자가 오니가 되라고 나를 찾아오는 상황 자체가 그 뭐지 실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카자를 닮은 아카자랑 똑같은 뭐 인신매매범이 와가지고 너 장기를 팔아라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 장기를 팔 거는 아니잖아. 그거면 된 거야. 그거면 선이 있는 거야. 네. 그거면 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카자 닮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장기를 팔아라 하면은 네 장기를 팔게요 하면서 이제 거기 잡혀가가지고 본인 목숨을 바친다 그거는 아니잖아. 거의 그럴 기세라고? 아니 막상 눈앞에 닥치잖아요. 그럼 무서울걸? 야 확신하는데? 그냥 무서울걸?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브로맨스도 마찬가지였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남중 남고 코스 밟고 군대에서 뭐 브로맨스가 피어난다라던가 아니면 뭐 군대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브로맨스가 피어난다라던가 이제 여러가지 부녀자적 환상이 많이 있어요 오타쿠판에. 오타쿠판에 이제 여러가지 부녀자적 환상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2D고 현실은 현실이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견디세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선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이후로 갑자기 환상이랑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부서졌어. 그걸 듣고 난 뒤로 뭐? 하면서 그니까 딱히 상관없긴 하거든? 딱히 상관이 없기는 한데 약간 학술적으로 좀 충격을 먹었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환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 현실에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학술적인 고찰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충격을 좀 먹었었어 사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약간 먹기는 했었어요. 근데 님이 그 얘기를 다시 하잖아요? 님이 그 얘기를 방금 긍정했잖아요? 재당님이 방금 그 얘기를 긍정을 하시니까 아, 그 선배가 나 놀려먹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방금 깨달아서 약간 학술적으로 좀 흥미가 생겼어요. 약간 학술적으로 흥미 생김. 예? 긍정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전 그걸 긍정한 게 아닌데. 아 근데 약간 남성분들 그런 거 있기는 하더라고. 그 뭐지? 약간 그 그러니까 남성분이 남성분에 대해서 약간 남자끼리 섹슈얼에 대해서는 맞아. 남자끼리 섹슈얼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물론 계시긴 하거든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계시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여성분이 여성분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성분이 여성분을 약간 섹슈얼하게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명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신 그 대상이 이제 본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섹슈얼하게 보는가 안 보는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갈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아 그래? 그래서 연애 얘기 있어? 하면서 그냥 물 흘러가서 그래서 연애 얘기가 있니로 넘어가. 뭔가 재밌는 연애 썰이 있니? 빨리 풀어봐 얘야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약간 볼 때마다 좀 웃겨. 남성분들 반응이 좀 웃겨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좀 상스러운 말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잠깐만, 나 생각 한 10초만 해볼게요.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가에 대한, 방송에서 발언해도 되는 수위가 맞나? 이미 다 해놓고? 아니 근데 일단 섹슈얼이라고 대체어를 썼잖아. 일단 섹슈얼이라는 대체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체어가 아니라 직설적인 그거라서 얘기를 해도 되나? 정지 먹을라나? 네, 정지 먹을 것 같네요. 얘기 안 할게요. 정지 먹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약간 수위가 있는 발언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네, 반응 볼 때마다 좀 웃겨.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타쿠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현실에서의 브로맨스는 되게 역겨워하시는데 2D상으로의 브로맨스는 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 3D랑 2D 전부 다 역겨워하시는 분이 계시고 2D 상으로는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참고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레즈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약간 여자를 좋아하는데 BL 웹툰 보는 거는 달라요. 그냥 본인이 남자를 좋아해야 BL을 본다는 달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성적 취향과는 관계없이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살면서 고백을 3번을 받았거든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제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고백을 받은 게 3번 정도 있는데 3번 중에 2번이 여성분이셨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3번 중에 2번이 여성분이셨어요. 한 번은 이제 남성분이셨고 2번은 여성분이셨고 왜 물음표지? 나도 이유를 몰라. 나도 이유를 모르는데 2번은 여성분이셨고 1번이 남성분이셨어. 남성분이 더 거짓말 같아요. 어째서죠? 어째서죠? 라고 할 뻔. 근데 그 남성분이 상황이 좀 특수하긴 했어. 아, 정정할게요. 4번을 받았는데 4번 중에 3번이 여성분이었다. 아무튼 그랬어요. 네. 4번을 받았는데 4번 중에 3번이 여성분이었고 한 번이 이제 남성분이셨거든요. 여중 여고냐고요? 노코멘트. 또 모르죠. 여중 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혼성고? 뭐라 그래? 남녀공학일 수도 있고. 또 모르지? 보이스 체인저를 써가지고 님들 앞에 있는 내가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남성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중간에 성전환을 했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남중, 여고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인간은 슈레딩거의 방장이에요. 뭐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빨간 약이 생기는 그런 슈레딩거의 방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제 빨간 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물어보시던 간에 저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고요. 삼촌이었노. 몰라, 삼촌일 수도 있지. 또 모르잖아 진짜.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서요. 여성 목소리 하나 잡아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님들한테 그 보이스 뭐지 AI 학습시켜서 만든 보이스 체인저 깔아놓고 내가 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니? 알고 보니까 이제 방장의 목소리가 방송 때마다 바뀌는 이유가 보이스 체인저를 쓰기 때문인 거야. 제가 봤을 땐 이모는 그 정도 능력 안 돼. 야, 팩트로 때리기 있냐? 귀찮아서 못해 그런 것까지. 아니 이유가 테크니컬 이슈도 아니고 귀찮아서라고? 야, 차라리 테크니컬 이슈라고 해. 테크니컬 이슈라고 해. 귀찮아서 못해가 뭐야? 귀찮아서 못해가? 아, 진짜 웃기네. 네, 뭐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사실 뭐지? 학술적으로 정의된 성별은 여성이 맞고요. 네, 학술적으로 정의된 성별은 여성이 맞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왔냐는 질문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이미 까놓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그것까지 까면 신상정보 다 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여러분의 질문을 부정할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하겠어요. 공식적으로 모든 질문을 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 여고를 나오셨나요? 아니요. 남녀공학을 나오셨나요? 아니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미 학교 썰을 풀었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진짜로 네, 제가 그것까지 까버리면은 제 신상정보가 위험해져요. 제 신상정보가 너무 위험해져서 빨간 약이 너무 위험해져서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까발린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네, 그렇고요. 여러분의 방장은 어디까지나 슈레딩거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경상도권 전체로 따져봐도 그 여중 여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 님들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여중 나왔어요, 저 여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님들이 나를 각 잡고 찾으려고 하면 진짜 찾을 수가 있어서 안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녀공학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이제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진짜야,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 없어. 님은 안 찾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또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방송 로그가 반캠 영상 빼고는 다 이제 아카이브로 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먼 미래에 또 누군가가 제 빨간 약을 찾으려고 이제 뒤지면은 그대로 적발이 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할 거고요. 저희 지역에 사실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살면서 남한테 고백을 4번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번이 여성분이셨어. 내가 여성분한테 그렇게 뭔가 섹슈얼하게 매력이 있는 그런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 집안에서 첫째 딸은 아빠랑 빼다 박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첫째 딸은 아빠를 빼다 박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잘생겼다라고는 말 못하겠고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 아빠 미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잘생겼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많이 남성적으로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모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남성분이야.
어디서 어떻게 굴러서 봐도 남성분이셔. 그러니까 남성분들 중에도 약간 그런 분 계시잖아. 그 좀 여성스럽게, 그러니까 여성보다 조금 더 예쁘신 분도 계시고 좀 여성스럽게 생기신 분도 계시고 선이 좀 고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선이 좀 고우신 분도 계신데 그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얼굴이 완전히 남성분이세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냥 어떻게 봐도 남성분, 여장을 시켜도 남성분.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되게 남성스럽게 생겼는데 제가 아버지 얼굴을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빼다 박았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어디 가서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아버지랑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고 저희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저희 과외 선생님께서 어느 날에 이제 편의점을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인 줄 아셨대요. 저랑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은 남성스럽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호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 번씩 코스프레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 번씩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제 그때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직장 동료분들한테 또 자랑을 하셨다나봐.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거를 자랑을 하셨다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직장 동료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가 굉장히 남성스럽게 생겼는데 혹시 남자애냐라고 물어봤대요. 혹시 아들 있었냐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되게 남성스럽게 생겼다고. 그래도 그런가라는 생각을 약간 하기는 해.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약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한테 고백을 갈겼던 그 여성분들께서 고백을 갈겼다라는 그 순간 기준으로 고백을 갈겼던 딱 그 순간 기준으로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셨어요.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좀 아프신 분들한테 매력이 있나라는 생각을 약간 하기는 해. 그래서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고백 갈겼던 남성분도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고백을 갈겼던 남성분이 그 남성분이 저한테 고백을 갈겼던 그 시점 기준으로 정신이 좀 아프셨어요. 네, 좀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신 상태로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차인 지 얼마 안 됐거든. 아무튼 씩씩해 보이니까 의지가 된다고요? 그런 거는 아닐걸? 왜냐면 나도 상당한 매네라잖아요, 님들아. 님들은 아실 텐데? 님들 아시잖아, 내가 매네란 거. 매네라인데 이제 1코를 좀 잘하는 매네라인 거 1코를 좀 잘하는 매네라일 뿐이라는 거 알잖아요. 야, 외모가 그런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네, 그랬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고백받은 적 있다 그러면 다들 놀라. 약간 고백을 받았고 사실 사귀어 본 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귀어 본 적도 있기는 한데 내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다들 놀라. 뭐? 하면서 뭐 네가? 하면서 네가 고백을 받았다고? 네가 누군가를 사귀었다고? 하면서 근데 솔직히 나는 이제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사귀었다 그니까 말로는 사귀었다가 맞는데 사실 그거를 내가 사귀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결국 나는 그 사귀었던 분이랑 안 좋게 싸우고 헤어졌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싸우고 헤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불편감을 느껴서 그분이랑 이제 같이 소속되어 있던 모든 곳에서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그런 소리 하면 비슷한 반응 나올 것 같긴 해요. 너가 이러면서 맞아. 내가 그 얘기 처음 했을 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네가 하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재밌는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거는 저를 알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놀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지인이건 약간 친구들이건 온라인 지인이건 간에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 많이들 놀라세요. 뭔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나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하면서 내가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말을 잘 안 얹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 온라인 방에는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시고요. 사실상 제가 막내 라인이에요. 어리거든? 제가 이제 어린 나이인 사람 축에 들기 때문에 저 말고도 이제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계시고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무겁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말을 붙이지 않는데 그 대상이 제가 말을 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그 방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분들이랑은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행복해지시는 걸 보고 싶다 인 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정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얹어요. 조심스럽게. 감히 제가 말씀을 얹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를 시작으로 해서 친해지고 싶다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좀 가까워졌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분이 화를 내시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사람? 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듯? 내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건네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을 건넸는데 이게 드리면 안 되는 말씀이었으면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잘 모르겠네요. 내적 친밀감이 제일 맞는 것 같다. 맞아.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 한정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살짝 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얹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네가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드문데 하면서 아무래도 막내 라인이다 보니까 그냥 철없이 와랄랄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되게 와랄랄라 하면서 발랄하게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방송 5시 40분이 되었고요. 당장의 컨디션 이슈로 인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다음 주 방송 일정 주말 안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치즈찌기랑 디스코드 말이 꼬인다 슬슬 치즈찌기랑 디스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주면 더 고맙고 와서 나랑 놀아주면 더 고맙고
해서 당장은 컨디션 이슈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재밌는 저녁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가봐. 응, 안녕. 안녕. 되려나? 윙크가 안 된다. 안녕.